제대로 협의가 안 돼서 공사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눈 오거나 비 오잖아요. 그럼 이 아스콘으로 공사된 바닥은 좀 미끄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파트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드리는 명품 아파트위원회. 오늘은 아파트 공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파트 공사가 보통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아파트 공사. 전 에피소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수가 난다든지 보일러가 터진다든지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잊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파트에는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공용 공간도 아파트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당연히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제 집이니까 제가 알아서 공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공용 공간은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공용 공간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은 민원 제기를 하시겠죠. 보통 관리소에 이러이러한 게 고장이 났으니까 고쳐달라. 그러면 관리소장님이 아실 거고, 아니면은 그 동대표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내가 어디를 보니까 이게 이상한데 좀 고쳐달라. 아니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친한 동대표분들하고 정기적으로 좀 순찰에 다녔어요. 혹시 아파트에 좀 고장난 부분들이 없나, 시설 점검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그 좀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만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또 고쳐야 될 부분들을 또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일단은 민원들이 모여집니다. 그 모여진 민원을 입주자 대표회의 때 다 모여서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정말 고쳐야 되는 부분인가, 그리고 급하면 어느 정도 급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한테 이걸 고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나,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예산이 확보됐으면은 일정을 어떤 일정으로 그 절차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할 것인가들을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 부분들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좀 전문성이 있어야 좀 좋을 것 같은 생각 안 드세요? 근데 대부분 동대표의 자격을 이제 저희 명품 아파트 위원회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공식적으로 전문가 자격증이 있다거나 그걸로 동대표를 선출하는 건 아니죠. 그런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우연히 업력이 있으신 분들이 우연히 동대표로 참여하게 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러한 업력이 없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 관련된 것이나 이런 것들, 절차나, 그러니까 행정과 공사와 이런 게 다 법적인 부분이 다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의 일들을 처리하셔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그 경험적으로나 아니면은 그런 사무 지식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처리를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관리소장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관리소장님도 처음 하시는 일들이 많고, 물론 이제 그 입주자 대표분들보다야 이제 경험치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다양하게 있으시겠지만, 또 처음 겪는 일도 있고, 결국에는 이게 다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정리하고 정의 내리고 그런 일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회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러한 회의의 능력 같은 것들을 발휘를 해서 그 관리소장님의 영역과 또 입주자 대표라고 하는 입주민의 영역들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좋은데, 그런 능력이 있기가 쉽지가 않겠죠. 벌써 말씀만 드려도 저 스스로도 지치네요. 저도 그런 가교 역할을 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일단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세세하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 경험치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관련 자료를 많이 좀 준비를 해 보셔야 돼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터넷을 검색하시던, 아니면 아는 업체를 섭외를 해서 인터뷰를 하던 해서 자료 준비를 많이 해서 일단 그 자료를 동대표분들하고 다 나눠서 좀 스터디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스터디를 하면서 좀 배우고, 그래야 오해가 없거든요. 그냥 떠다니는
생각과 말로 의견 정리를 하다 보면은 감정 상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항상 당신은 내 의견 무시한다 그러면서 입주자 대표회에서도 편이 갈려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자료를 많이 해서 정말 다시 학생 시절로 돌아가는 경험을 드리는 거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면 오해도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면 본인이 생각한 거하고 다른 거는 뭐 인정하실 수밖에 없고, 만약에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 자료를 또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또 첨부시켜서 또 공부를 하고, 이 입주자 대표라고 하는 게 뭐 또 쉽게 생각하시면 또 쉽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 공부와 또 봉사 정신이 다 결합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이제 아파트 공용 부분에 대한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전체 공사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대로 협의가 안 돼서 공사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른 아파트를 다니면서 한번 취재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일단은 우리 아파트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사의 아쉬운 사례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쉬운 사례 지금 보시죠. 네, 여기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가 되는 우리 단지 주차장입니다. 보시면은 이쪽은 뭐 당연히 도로고요. 도로에서 연결돼서 들어오는 부분, 들어오는 부분,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스콘이 깔려서 요 입구까지 다 깔린 거죠, 아스콘으로. 예전에는 이게 아니었고요. 좀 이따 보실 다른 단지 주차장 입구처럼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다 까내고 이렇게 누가 아스콘으로 공사하자고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주신 거죠. 도로에서 주차장 들어가는 길은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아스콘이라고 깔려 있고, 여기 주차장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돌로 이렇게 지입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좋죠?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여기가 보통은 여기가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주차장만 차만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다닙니다. 그런 길이라서 좀 환경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실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눈 오거나 비 오잖아요. 그럼 이 아스콘으로 공사된 바닥은 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차장 지입로 보시면은 다 이런 일반 좀 분리돼서 아스콘하고 분리된 그런 재료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제일 문제는 디자인이 깨졌습니다. 전체 아파트 디자인이. 근데 아파트 전체적으로 이런 디자인이 균일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죠. 저쪽하고 다른 디자인 형태로 좀 너무 휑하지 않습니까? 그 두 공사 모두 뭐 간단하게 줄여보면 디자인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한 게 아쉬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